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진짜 확실한 걸까? 이 질문은요, 수백 년 동안 철학자들을 잠 못 들게 한 아주 거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철학의 링 위에서 제대로 맞붙었던 두 거인, 데카르트와 칸트의 세기의 대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어제 친구랑 나눴던 대화, 혹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 같은 거요. 대체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물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근대 철학의 시대입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옛날의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의심스럽던 혼돈의 시대였죠. 바로 그 속에서 어떤 의심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지식의 토대를 찾으려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여정의 중심에 두 명의 철학적 헤비급 선수가 있습니다. 먼저 챔피언, 이성의 챔피언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모든 걸 다 의심해서라도 단 하나의 진리를 찾겠다고 나섰죠. 그리고 그에게 맞서는 도전자, 혁명적 도전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아예 판을 뒤집어 버려요. 지식의 규칙은 세상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선언하거든요. 먼저 링 위에 오르는 데카르트. 그의 계획은 정말이지 파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부숴버리자는 거였죠. 이 지식이라는 곡물을 완전히 철거해서 잿더미로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 즉 진리를 찾아내겠다. 이런 거였어요. 데카르트의 방법, 일명 방법적 회의는 아주 체계적입니다. 1단계, 모든 걸 의심하는 겁니다. 내 눈이 날 속이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모든 게 그냥 긴 꿈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2단계, 그렇게 모든 걸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남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데카르트의 발견,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입니다. 칠흑 같은 의심의 바다에서 드디어 발 디딜 땅 하나를 찾아낸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이제 데카르트는 이 코게토를 기준으로 새로운 규칙을 세웁니다. 이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처럼 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고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게 분명하게 인식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명석판명함의 원칙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이거 진짜 명확해 라고 느끼는 거랑 그게 진짜로 객관적인 진리인 거랑은 다른 문제 아닐까요? 만약에 악마 같은 존재가 있어서 내 생각이 명석판명하다고 느끼도록 나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라면 어떡하죠? 데카르트가 이 엄청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신입니다. 논리는 이래요. 완벽하고 선한 신이 존재하는데 그런 신이 우리가 이렇게 속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한 건 신이 보증해주는 진짜 진리다라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와, 이걸로 데카르트의 지식의성이 완벽하게 지어진 것처럼 보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학계의 도전자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그냥 어이 데카르트 당신 건물에 금 갔어 라고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설계도 자체를 들고 와서 이 건물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혁명가였죠. 이게 바로 철학사에서 말하는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180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전까지 모두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저 바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 이걸 고민했다면 칸트는 질문을 확 뒤집어요. 혹시 저 세상이 우리 마음에 맞춰서 보이는 건 아닐까? 이렇게요. 데카르트의 관점은 이거였죠. 저기 바깥의 세상이 객관적으로 딱 있고 우리 정신은 그걸 그저 비추는 거울 같은 거다. 아주 직관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칸트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안경이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벗을 수가 없는 안경이죠. 그 안경 렌즈에는 시간이랑 공간 같은 게 기본 필터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절대 아니고 이 안경을 통해서만, 즉 우리 마음의 틀에 맞춰서 구성되고 편집된 세상을 경험할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변한 생각 아닌가요? 자, 이제 진짜 빅매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트가 데카르트의 철학을 어떻게 하나씩 아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총 4라운드에 걸친 비판을 한번 살펴보시죠. 칸트가 데카르트를 향해 날리는 결정적인 펀치 4방입니다. 1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펀치. 칸트는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좋아, 그건 알겠어. 근데 그게 다야? 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세상에 대한 다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튼튼한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있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죠. 두 번째 펀치. 데카르트가 굳게 믿었던 그 명석하고 판명함이라는 기준. 이거 결국 그냥 내 느낌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이건 진짜 확실해 라고 아무리 강하게 느낀다고 해서 그게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통용되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세 번째, 이건 거의 KO 펀치에 가까운데요. 칸트는 데카르트 시스템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신이라는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완벽하다는 개념 안에 존재라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비판하면서 데카르트의 최종 보증인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펀치입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라는 주체와 바깥 세상이라는 객체를 딱 둘로 나눴잖아요. 칸트는 이게 가장 큰 실수라고 봤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행위는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세상, 즉 객체는 우리 마음,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4라운드에 걸친 치열한 대결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누가 이기고 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칸트의 이 비판 이후에 철학이라는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칸트가 남긴 유산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칸트는 지식의 근거를 데카르트처럼 주관적인 확신에서 찾는 대신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정신의 기본 구조, 즉 선험적 형식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수학이나 과학처럼 모두에게 보편적인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결국 칸트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자체를 바꾼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서 우리의 알미라는 경험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로 말이죠. 탐구의 방향이 바깥 세상에서 우리 정신 내부로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 이게 정말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특별한 안경을 통해 한번 걸러지고 재구성된 세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위대한 철학적 대결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네, 이번에도 아주 잘 정리가 됐네요. AI가 자료만 잘 주면 아주 잘 정리해주는 그런 AI이네요. 노트북 LM이라는 AI인데요. 칸트와 데카르트의 인식론을 비교하면서 물론 이제 칸트식 인식론으로 데카르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목하며 데카르트의 시도, 즉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런 귀결들을 따라가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지식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첫 번째로는 말하자면 주관적 확신이 이 객관적인, 절대적인 그런 확신이 될 수 없다. 명확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데카르트도 인식은 했지만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통해서 말하자면 완벽한 신이 이 인간의 생각이 말하자면 악마에게 휘둘린 그런 착각이 아니라 선한 신의 보증에 의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 즉 신이
인간의 지식의 확실성을 보증해 준다라는 면으로 이제 뒷받침하려고 했는데 칸트는 이제 그런 데카르트식의 생각은 말이 안 되는, 말하자면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도 없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었던 안셀름의 존재론적 증명, 이런 것들은 존재의 개념을 모르는 그런 말하자면 실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칸트의 새로운 방법들은 인간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라는 인간의 인식 구조를 잘 살펴보니까 인간은 사실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알 수가 없고, 인간이 이성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를 주도적으로, 즉 자기가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성해내는 것이다. 뭐 이런 그래서 선험적인, 즉 경험 이전의 인간의 인식의 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그 인식의 틀로 세상을 구성해내는 그런 것이 이 알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니까 뭐 확실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것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느껴지느냐 아니냐,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칸트야말로 정말 제대로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발견해냈다, 철학이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심하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라고 보여지는 게, 실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알게 되든 모르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 보고 그게 실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게 그 자체로서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금방 알 것 같은데, 글쎄요. 재밌게도 이제 칸트는 데카르트를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칸트 역시 마찬가지지 않은가. 오히려 데카르트는 감각적으로 확신이 따라오는 그런 지식들을 받아들이려고 한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면, 칸트는 감각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하자면은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말하자면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일반인들은 그래서 칸트의 이야기를 정말 따라가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칸트의 책이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어쨌든 제가 보는 칸트에 대한 관점이긴 한데, 칸트의 관점으로도 데카르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면이 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네요.